예, 안녕하십니까, 땡깡입니다. 오늘이 벌써 9월달이죠. 9월 1일. 어제 새벽 1시부터 일어났어요. 항상 제가 새벽 1시부터 2시 그 정도 사이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집안에 그때 이제 어머니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그 환자를 한번 돌보기 시작하니까 그 4시간마다 이렇게 뭔가 자세 변경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습관화됐는지 이제는 4시간만 자면 그냥 눈이 떠져요. 그래서 좀 저는 일찍 잡니다. 빠르게는 9시 반에서 10시에는 무조건 취침해요. 완전 군대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벽 1시부터 2시에 이제 하루를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간 철야 근무가 되겠죠. 오늘 어쨌든 9월 1일 날씨가 상당히 어제까지 그냥 우중충하고 죽겠어. 근데 오늘 아침에 약간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었어요. 차를 타고 딱 신호에 딱 걸렸는데 이놈 자식이 이놈이 자식인지 이놈이 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놈이야. 이놈의 놈인데 약간 검은색 그 세단인데 고급차야. 더럽게 깔끔해. 기사인가? 최기사인가? 어쨌든 가만히 잘 서 있다가 그 제 앞에서 저한테 뭔가 그 보여주고 싶었나봐. 제가 이렇게 딱 출발선 정지선에 딱 있는데 얘가 이렇게 딱 서 있다가 악셀을 급발진을 밟아갖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거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 존나게 도망가네. 잘못한지는 안 하나봐요. 그 친구는 내 영상을 보면은 빨리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당신은 어떤 컨텐츠냐 그러는데 전 컨텐츠가 상당히 많지요. 좀 그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컨텐츠가 뭐냐고. 한번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영상 보고 재미없으면 걷어보면 되고 재밌으면 마음에 들면 보시면 되고 같이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컨텐츠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제 공익제보도 하지요. 엊그저께 저 성남시 그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 밥 한 끼 먹었는데 10분 동안 먹고 나오니까 바로 딱지를 끊었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추적해 나가니까 조사됐죠. 우리 행정적인 공무원들은 굉장히 들어갈 때는 인적성 검사 뭔가 그 인적성 그러니까 그것이 쓰잘데기 없다니까. 그 환경미화원 공무원 하려면 무조건 요즘 인적성 검사를 봐요. 그건 그 점수를 공개를 하지 않아요. 어떤 개 호로 자식이 호로놈인가? 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속에서. 제가 겉으로는 얘기 안 해요.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안 들리니까 그 속마음을 약간 내비치는 겁니다. 누가 해외 연수를 가가지고 그런 더러운 것을 갖고 와가지고 어느 순간 인적성 검사를 봐요. 그럼 인적성 검사는 그 사람의 면접을 아예 보지도 않고 그 전에 시험을 본다는 얘기예요. 컴퓨터로. 그럼 그게 정답이 있냐? 정답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몇 점 맞아갖고 몇 점 커트라인을 해가지고 60점이야 뭐 70점이야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당신은 몇 점에서 떨어졌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인적성 검사라는 그 자체가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원하는 그 인재상을 거기에 똑바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떨어진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죠. 그러면 이게 뭐가 불편하냐? 그냥 꽂아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는 사람. 결과적으로 외부적으로는 이 부작용인데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 부작용을 애초에 막아야지. 투명화 시켜야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투명화를 안 시킵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인성을 그런 시험으로 먼저 봐야 되느냐? 그 인적성 검사는 나중에 봐야 된다. 먼저 면접부터 보고 면접 점수를, 그 사람의 면접을 먼저 봐야지. 청소부 저 환경명원 그거 한번 하러 갔더니 면접을 일단 안 봐. 체력 검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 합격하니까 인적성 검사를 봐요. 인적성 검사? 인적성 검사가 아니고 무슨 환경명원이니까 뭐 체력 검정 합격하면은 뭐지? 뭐 이렇게 막 주사 담는 거 있잖아. 뭐 알루미늄 캔 뭐 분리하는 거. 그거 하고 인적성 검사를 보는데 거기서 떨어지니까 면접 자체를 못 보더라. 그까지 시험 그까지 그거 찍어갖고 어떻게 제대로 점수 맞든가 인성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말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얼굴을 쳐보고 관상도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순서를 뒤로 미루든가 점수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인적성 검사에 떨어뜨린다. 그것도 인적성 검사가 환경병원 쓰레기 짚는데 영어 공부해야 되냐? 그것도 수학에서 뭐 그렇게 어렵냐? 그래놓고 얘 많이 쳐놔라 그러냐? 두 사람 세 사람 뽑는데 100명 150명 지원이 말이 되냐? 이제 자꾸 했던 얘기 또 하면 기분 나쁘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냐? 이 공무원들이 한번 들어갈 때는 인적성 검사할 때는 네 열심히 할게요 그 지랄하더니 거기에 탁 들어가면 상감마만해. 지가 무슨 옥황상제야. 쓰레기 청소부 그 환경병원 그걸 그렇게 저희가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그럼 저는 수험표를 들고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행정적인 어떤 그런 지원하는 사람들 있잖아. 나는 공무원 붙었다 이거지. 니네들이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어깨뽕이 잔뜩 들어가서 뭐 안 되면 퇴출시키겠다, 뭐 안 되면 뭐 보내버리겠다. 한마디로 공무원만 됐다 그러면 그냥 텔레비 프로에 나와가지고 장가 간다고 시집 간다고 그러고 나오냐? 나 공무원 됐으니까 빨리 시집 와. 공무원 된 것이 물론 축하할 일이지만 공무원이 뭡니까? 공적인 업무 아니야. 여러 사람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을 하면서 옛날에는 그 박봉을 받았다 그래요. 박봉을 누구도 안 하려 그래.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서로가 하려 그러지. 왜 거기 가면은 지금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절반의 공무원을 떨어내도 잘 행정이 돌아간다 이거야. 한마디로 절반 인력이 쳐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의 주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실상,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그 모양인가.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가 그런 것을 제가 당했기 때문에 공익제보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고를 드리는 거야. 보고.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은 인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인성은 하루아침에 되겠느냐? 절대 안 되죠. 제가 엊그저께 한 달 전에 그 오락기 게임이 있어요. 그 재밌는 오락기가 있는데 제가 컴퓨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컴퓨터 조립을 한 30년 40년 컴퓨터 경력만 그래. 컴퓨터 조립은 기본적으로 하겠죠. 아이씨, 시동을 켜놨냐? 심해냐? 차량의 그 습도를 뺀다고 잠깐 켜놨는데 요즘 자꾸 깜빡깜빡. 그러니까 그 오락기 사장이 그 오락기 그쪽 관련해가지고 특히 노름하는 사람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요. 생긴 것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뭐 말을 하면
굉장히 순수해. 만나서 이렇게 대면하면 그래.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뭔가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하면 이 사람이 안 지키네. 돈 받을 땐 더럽게 쳐봤던가. 그 메인 기판, PCB 기판,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컴퓨터에 그냥 보드 반도체 기판이 이렇게 큰 거 넓적한 게 있어. 그게 이제 오락기 기판인데, 그것이 옛날 게 이제 골동품인데, 그 옛날 걸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갤러그라든지 뽀글뽀글 옛날 거 선호하는 사람도 있잖아. 슈퍼마리오. 그런 게 요즘 나오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컴퓨터에서 그것을 에뮬레이터 식으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로 만들었거든요. 한마디로 압축을 해가지고 땡겨 불러갖고 만들기 때문에 화질하고 음질이 떨어집니다. 근데 옛날 거 그 기판은 그 고전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소장하고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오락기나 한번 손대볼까 해가지고 그 계통에 그쪽 관련한 걸 모르니까 어차피 뻔히 이 사람이 비싸게 파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저도 바쁘니까 그 사람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딱 의뢰를 했는데 제가 컴퓨터를 30년 40년 했다 그랬잖아요. 딱 보면 알지 얼마짜리인지. 많이 들어가봐야 20만원 적게 들어갔겠어, 부품값이. 근데 100만원 얘기를 하네. 그래서 제가 그래, 나이도 그 사람이 한 50, 한 60 안 됐어. 한 55? 그 정도 됐는데 55 됐으니까 그래 좀 도와줘야지. 달라는 대로 깎지도 않고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딱 보내왔더라고. 그거 이제 처음에 그런 것도 안 가르쳐줘. 막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줘. 그건 뭐 그렇게 많냐. 뭔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근데 나쁜 짓도 많이 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지가 구리니까 그러지. 어쨌든 그 사람하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100만원을 주고 그 오락기를 사왔어요. 그 오락기를 저는 구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락기를 딱 구해서 뜯어봤더니 별 볼 일 없어. 컴퓨터가 100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건 10만 알면 돼. 그냥 조립한다 그러면 조립도 아니야. 그냥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거 갖고 장난치고 있는 거지. 제가 이걸 이제 원청을 알아냈잖아요. 이제 기판을 봤으니까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이제 알았겠죠. 땡깡이가 딱 그 원청을 갔어. 기판 하나에 저한테 4만원에 파네. 근데 이 사람은 얼마에 판다? 15만원에 파네. 그쪽에서 10만원에 판다? 이 사람 나한테 35만원에 팔아요. 모니터도 썩은 거 해놓고 제가 컴퓨터 하는지도 모르니까 이런 거 요즘 잘 안 나오니까 이런 거 해야 돼요. 썩은 거 2만원짜리 해놓고 20만원 받아버려. 그리고 나사질 해놓은 것도 대충 봐갖고 일부러 나사가 10개가 굴러댕겨. 나중에 합선돼가지고 쇼트 나가지고 고장나라고. 아주 더럽게 장사를 하더라고. 전원단도 보니까 아주 전원이 예를 들어 500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200만 딱 넣어놔. 딱 예를 들어 뭐 전원을 한 2, 300만 딱 넣어놔. 한마디로 전원이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충만하게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중국산 나라. 돈을 100만원 받았으면 최소한 50만원짜리는 30에서 40에서 50도 작다.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면 한 60에서 70만원어치 넣어놓고 30%만 쳐먹어야지. 근데 100%에서 150%, 200%, 많게는 250%까지 쳐먹더라. 알면서도 참았어요. 돈을 그렇게 줬으면 이제 물건을 놔. 근데 뭐 하나 나중에 뭐가 안 된다고 이제 뭐 하나 구해달라 그러면 알겠다 그래놓고 10일 동안 연락을 안 해버려. 그런 사람이 어제 저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물론 말로 한바탕 했어요. 말로. 제가 그렇게까지 당신이 그 정도의 나한테 내가 호구냐. 내가 당신 나이를 보고 그래도 형 같아가지고 나름 도와준답시고 당신도 딱 꼬라지 보니까 전과가 많겠어. 그런 전과가 많겠어. 그런 식으로 사기쳤다 그러면 전과가 많지. 사기 전과라 그래. 그런 거 보고. 어쨌든 생긴 건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겪어보니까 그런 놈이 있더라.
그래서 사람은 열 길 물속은 알아서 사람 속은 모른다.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추석이 한 2주 후에 나오죠. 2주 있다가. 추석이 있는데, 근로장려금이 이제 국가에서, 국가 이거 누가 국회의원이냐, 국회의원 아니랄까봐. 국회의원이 아니야. 국회호로 새끼야. 누가 국회의원 아니랄까봐. 지금 코로나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힘들어. 그럼 뭔가 이렇게 남의 나라, 다른 나라는 막 풀었잖아. 세금을 거다 국민한테 풀어야지, 일단. 뭐 재난지원금도 풀고 많이 풀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1000만원을 풀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100만원도 안 풀었대. 도대체 그 돈을 왜 아끼냐? 한마디로 기득권층들은, 저소득층 국민들한테는 일도 주는 게 아깝다 이겁니다. 그 돈을 국가 기속해갖고 썩어 자빠질지언정. 어쨌든 이제 그것을 방지하려고 어떻게 하냐, 그 반발을.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한 사람한테는 근로를 한마디로 이직을 좀 하지 말라고, 월급이 조금 예를 들어 2,5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2,000한 2,300을 받아. 근데 2,600짜리로 이동을 할 거 아니야. 누가 더 많이 준다 그러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줍니다. 자, 근로장려금을 좀 뜯어보니까 아주 또 어떤 개호로 새끼가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그냥 근로장려금 그랬으면 근로한 사람한테 거기에 어떤 소득기준 해갖고 뭐 예를 들어 2,400이다. 요즘 최저시급이 200만원이니까 연봉 2,400 아니에요. 그럼 3,000만원 이하는 그냥 한 300에서 500 정도 딱 기준을 잡아가지고 계속 1년 해마다 작년의 기준을 둬서 300에서 500만원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차등을 뒀네. 예를 들어서 연봉 2,400인데 내가 6월달에 취직했다 이거야. 6월달에 취직했으니까 어떻게 돼? 6달밖에 일을 못했잖아.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럼 1,200만원 번 거야. 그러면 최대치가 나와요. 300만원. 예를 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금년이 됐어. 1년 풀로 일을 했네. 2,400을 다 쳐받았네.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러면 30만원 나와. 야, 그게 무슨 근로장려금이냐. 그러니까 추석이 되기 전에 보너스를 너네한테 주겠다 그래갖고, 그것도 근로장려금도 전반 뭐라 그러더라? 2분기로 나누지. 옛날에는 그냥 한 번으로 끝냈어. 5월 1일 날 신청하면, 5월 1일부터 5월 30일 날 신청하면 그 9월 달 전에, 추석 전에 줬단 얘기예요. 근데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코로나로 뭔가 주긴 줘야 되는데 자꾸 어려운 건 알겠는데 지네 귀가 없냐? 다 쳐듣고 있겠지. 지네 월급은 잘도 쳐올리더라. 어쨌든 이거를 주긴 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반발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신청을 2번 하게 해놨어요. 절반씩 신청하면 받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무마를 시키는 거지. 우리가 이거 떡값이라도 이렇게 너네 명절 보내게 근로장려금 일찍 줄 테니까 빨리빨리 신청해. 근로장려금이 이제 복지 차원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성남시도 그렇고 여기 평택, 이 안성시는 인구가 굉장히 작아요. 보통 시 그러면은 90만 이상, 100만 가까이 가면, 이제 100만 가까이 돼버리면은 뭐라 그래요? 뭐 특례시라 그래요. 왜 자꾸 그 시에서 특례시 이걸 자꾸 하려 그러냐? 100만 이상이 돼버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래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100만이 넘었는데 예산을 더 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자꾸 특례시 하려고 이사와 그지랄하고 앉아있네. 그러면 성남시는 자기네 세금을 걷어가지고 중앙정부의 특별히 보조를 받지 않고 잘 모아가면서 잘 행정적으로 잘 쓰고 있다. 물론 장애인이나 저소득층한테 다른 시보다는 훨씬 잘 쓰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 딱지를 그따위로 끊는 건 아니지. 식당 앞에서 밥 한 끼 먹었는데 10분 안에 숨어 있다가 싹 떼고 도망갔다. 허가받은 도둑놈이냐? 허가받은 과태료 깡패냐? 조직 폭력배냐? 이거 삥뜬이야? 내가 이것을 그쪽 그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를 누가 결성했냐? 알아보니까 몰라요. 성남시청도 저희는 상관 안 해요. 과태료하고. 그럼 누가 상관하냐? 각 구에다 준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수정구, 중원구, 성남시가 뭐 수정구, 중원구, 뭐 분당구 이렇게 있거든요. 3개인가? 그럼 전 중원구 지역에서 뜯겼으니까 중원구에요. 그 과태료는 4만 원밖에 안 돼. 그까짓 거 총이 떼기에 불과해. 그러나 기분이 나쁘다 이거야.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으면 그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납득이 돼야 돼. 그래야 벌금을 내건 뭘 내건 100만 원을 내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낼 거 아니야. 근데 밥 한 끼 처먹고 왔어. 그것도 10분 안에. 내가 1시간 거기 주차하고 왔으면 내가 1시간 주차하고 왔으니까 뜯겼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 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요즘 자영업자 부쩍 힘들어. 그럼 식당이 장사를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거기 식당 옆에는 바로 주유소가 있고 주유소 옆에는 바로 식당이 있고 그 식당의 이름은 기사식당이었다. 기사식당은 택시가 왔다 갔다 들락날락 거리는 데고 제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거기에 그 도로변에 거기 있는 것을 차를 대면 그래도 밥 먹는 거니까 이 시간쯤은 봐주겠지. 감안해 주겠지. 다른 택시들도 거기 다 질병 여기 돼 있고 그 차선은 갈 수가 없어요. 왜? 그 4차선 끝터리 차선은 다 그런 식으로 비스듬히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차선은 갈 수가 없는데요, 차가. 성남시는 진짜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위원회라는 사람들은 제가 가서 제가 열람 청구하니까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한 것이 없는지 자기 공개를 안 한대. 그럼 소송 들어가야지. 우리 소송하는 거 좋아합니다. 전 소송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소송에서 이기는 것을 제가 인증해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지더라도 그 판사의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밝히면 또 죄가 된다 연병하라고. 누구나 생각해서 이것이 맞는데 그것을 반려시키고 거절했다. 그럼 그 판사는 욕 처먹어야지. 에? 어찌됐건 저는 그 위원회라는 사람이 7명 정도 되는데 이 사건 제가 밥 10분 동안 처먹고 나온 걸 갖다가 그 과태료를 뜯고 도망갔다. 그러면 자영업자는 장사를 하란 얘기냐? 자영업자 굶어 죽다 지금 죽겠대. 또 한 바퀴 돌까? 자동차 끌고 서울 시내 꽉 막히게 자영업자 아이고 죽었네. 그리고 한 바퀴 돌까? 비상간 밝히고. 국민들이 힘든 것을 성남시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고불고 누가 자살해야 그때서야 하는 척 많은 척 아니야? 그 세모녀 사건도 그렇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나 어렵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몇 명 있어. 그 자존심이 뭐 자존심 밥 먹여주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당신이 그렇게 그 상황이 돼봐. 진짜 진짜 같이 죽었으면 죽었지. 그 강단이 강한 사람은 차마 그런 데 가서 거지처럼 구걸한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박혔기 때문에 못 간단 말이야. 간다 해도 그 사람들은 그 담당 사회복지사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 해당이 안 된다 그래. 뭐 때문에 10가지 품목 중에 뭐가 하나라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당신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곧 죽어 자빠져도. 그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 거기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제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지금 이 얘기 하려면 또 3,000%로 계속 빠지니까. 자, 근로장려금을 제가 아는 지인이 받으려 그래. 근데 아는 지인이
남편은 초혼이고 아내는 재혼이래. 그러면 남편이 초혼인데 아내는 재혼이니까 그 남편하고 초혼하고 재혼한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한 명 있고, 여자는 재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아이가 한 명 또 있겠죠. 그 아이를 그 근로장려금에 자녀장려금이라 그래요. 그 자녀장려금도 되게 잘못되어 있는데 어떤 걔 호롤놈 자식이, 물론 속에서 하는 얘기야. 속에서 그 누가 정했냐? 그 소득이 1원이라도 있어야 자녀장려금을 줍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그 1년을 뭐 비도 오고 몸도 안 좋고 해갖고 1년을 쉬어버렸네. 그러면 근로장려금은 안 줘도 자녀장려금은 줘야 될 거 아니야. 18세 이하. 근데 안 주게 돼 있어요, 법령으로. 근로를 하지 않으면 자녀장려금도 받지 쳐마라 이런 거지. 옛말에 그런 말하고 똑같지. 일하지 않는 자는 뭐 굶어 죽어라 뭐 그런 건가? 먹을 자식이다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지. 대단히 어떻게 소득이 없다고 해서 1년 동안 소득이 없다고 자녀장려금을 안 주냐. 법령이 그렇게 심어놓냐. 자녀가 있으면, 대한민국에 18세 이하가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장려금을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법령은 잘못돼 있다. 어떤 개호로 자식이 그런 식으로 내는가. 저는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얘기 계속 할게요. 그 얘기 계속 할게요.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그 담당 공무원이 근로장려금을 못 주, 그 한마디로 친부모가 실거주 자녀와 같이 살면서 근로를 했을 때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이게 법령입니다. 근데 실부모인데 재혼을 했으니까 어떻게 같이 살 수 없잖아. 사정도, 개인 사정도 있고. 그래갖고 친오빠한테 아이를 그냥 맡겨놨대. 어쩔 수 없이. 그럼 친오빠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오빠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왜 안 준다 그러냐 그랬더니 그 담당 여직원이 아주 건방지게 얘기합니다. 아주 건방지게. 그걸 제가 녹음을 떴어요. 옥황상제도 그런 옥황상제가 없고, 담당 공무원이 젊은 여성 직원인데 많이 먹어야 29 먹었겠어. 근데 말하는 투는 아주 사람을 하대하고 하찮게 봅니다. 시민이 행정 세무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민원을 넣었을 때는 뭔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지는 그런 상담을 하니까 그 월급을 받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100번이 들건 1000번이 들건 최소한 공감은 안 될지언정 말이라도 이쁘게 해야지. 그냥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그냥 안 되냐? 전에 것도 소송할까요? 환수할까요? 왜 작년 것까지 다 받았는데 당신이 바뀌어가지고 왜 안 주냐 그랬더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판단해버리네. 그 윗사람 바꿔달라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제가 바꿔줄 이유가 없어요. 아주 그냥 말장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국세청에 이런 여직원이 있다고 전화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세청에 신고하면은 그런 여직원들은 그 약간 그 자체적으로 뭔가 그 교육을 이렇게 그 야단을 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체 야단은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자체 징계를 한다 해가지고 뭐 제대로 된 징계 흔적이 나 본 것이 없어. 자기 식구 감싸는 거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짜잔. 자, 국민신문고입니다. 국민신문고에다 딱 올렸어요. 녹음한 것까지 쫙 올려버렸네. 이 친구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녹음한 것까지. 진짜 이 녹음한 거 여기 핸드폰에 있는데요. 그 말하는 걸 얘기하면 아주 가관이 따로 없습니다. 가관이 따로 없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기적인가. 다시 한번 제가 되새기게 되고. 어쨌든 답변이 왔는데요. 답변이 뭐라고 왔냐? 오호! 답변이 뭐라고 왔냐? 답변이 뭐라고 왔냐? 자, 항상 국민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관심 있어서 거기다 있냐?
근로장려금 받아주려고 거기다 있지. 그리고 근로장려금이 아니 자녀장려금이 70만원, 내년엔 또 80만원, 10만원씩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럼 그 70만원이 장난이냐? 너가 될 때도 며칠을 해야 되냐? 근데 그 여직원은 안 된다고 지가 판단하고 앉아 빠졌네. 그러니까 귀하께서는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 내용을 응대 불친절을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그 장려금에 관한 문의가 많아가지고 직원이 좀 짜증냈던 것 같다. 웃기고 앉아있네. 그럼 그런 직원 가차없이 잘라야지. 요즘 일 못해갖고 거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쉬고 있는지 알긴 하나? 걔는 기득권층, 아니 기득권층이 아니라 뭐 기득권층이 다 나쁜 사람인가 아니지. 걔는 무슨 놈의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았길래 말투가 그런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걔를 뽑았는데 인성검사는 제대로 했냐? 인적성검사 합격했냐? 누가 꽂아 들어갔냐? 낙하산이냐? 얘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귀하에 불편을 끼쳐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으며 그 친구를 처벌하겠다, 징계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회신이 왔어요. 그리고 다른 담당자 전화번호가 왔고, 이걸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뭐 개인정보 보호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 우리나라 개법이 있어.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결해 나갑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성남시 과태료 부분, 그 다음 나중에 그 개인회생 부분도 제가 있어요. 개인회생을 다른 사람께 의뢰받아가지고 그 개인회생을 제가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개인회생을 무료 진행할 때 담당자 변호사가 바로 딱 서면 좋은데 그게 무료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럼 한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한 변호사가 여러 사람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돈도 안 되면서 월급을 뭐 돈 된지 안 된지 모르겠어. 어쨌든 무료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중간책을 하나 놔요. 중간책. 그래서 이 중간책이 시청에서 일하는 아줌마인데 그런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냥 뭐 필요하다는 식으로 그 서류만 갖고 오라는 식이야. 그러나 확실히 이번에 그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한 건 500만원짜리가 문제가 발생해갖고 누락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소송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소송 들어갈 게 한 3-4가지가 됩니다. 이걸 제가 소송에 들어갔으면 소송에 들어갔다, 접수를 넣었다, 결과가 나왔는데 저 판사가 제가 원하는 대답을 안 했고 저는 이길 수 있는 확률만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 판사가 저쪽 편을 들어줬다. 그러면 저는 항소해갖고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뭐 대법원에서도 뭐 그러면 제가 뭐 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3심제예요. 3심제. 3-3번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치고받고 싸우는 쌍욕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돈으로 다 해결이 돼요. 사실은 돈으로 다 해결되는데, 그래도 돈으로 해결보다는 자체적으로 전자소송을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소송하는 방법은 스스로닷컴, 예전에 그 한문철 씨가 있는데 그 본인 스스로가 그 소송하면 소송 제기하면 돼요. 그걸 갖다가 잘 모르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대로 따라하고 나와 있어. 따라하고. 여러분들 돈 못 받은 거 뭐 500만원 300만원 변호사를 한번 이렇게 수임한다, 말이 수임한다 이제 그 좀 한자말이 어려운데 변호사를 내가 산다, 고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변호사를 딱 의뢰를 했을 때 사건을 그 변호사가 법원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해도 최소 300만원에서 때에 따른 변호사의 이제 어떤 경력에 따라서 500만원 뭐 줘야 된다. 그럼 그 500만원 받으려고 300만원 500만원 준다는 것은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소송을 걸어야 되죠. 그것을 누가 해야 된다?
본인이 하게 되면 4만원인가 3만원인가 그거밖에 수수료 안 나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자소송은 바로 그런 겁니다. 소액인데 뭔가 못 받았다.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정도, 1000만원 이내. 그런 걸 변호사를 살라 그러니까 또이또이 되잖아. 또이또이. 변호사비, 뭐 변호사 월급 주고 나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 그럴 때는 전자소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저 이렇게 좋은 정보를 누가 알려주냐? 누가? 나만 알려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그 법원 용어가 많이 나와요.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생계에 매달리다 보니까 법적으로 몰라서 어려운 것이지, 계속 파고 들어가 보세요. 물론 시간이 별로 없겠지만 자꾸 영상을 많이 보세요. 그쪽으로. 그럼 법원에서 뭐라 그러냐? 뭔가 해당이 안 되면 보정해라 그래요. 보정은 뭔 뜻이냐? 수정해라 이 말이야. 네가 말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압류를 200만원을 당했다. 그러면 요즘 최저시급법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빚쟁이여도 압류를 딱 걸면 월급 차압이 들어가죠. 압류가 딱 들어가면 150만원이 한도였는데 요즘에 조금 올라가지고 185만원입니다. 그럼 자기가 200만원을 압류가 당했다. 그럼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압류가 당했어. 그럼 법을 모르면 되겠어요? 그걸 변호사를 살까? 뭐 변호사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15만원 30만원 받는 거 보던데. 어쨌든 그러지 말고 본인이 그걸 갖다 신청을 하게 되면 3, 4만원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달 이내, 많게는 2달 이내에 그 185만원이라는 돈을 수령받을 수 있어요. 은행 가서. 그것을 뭘로 받냐? 법원의 판결문으로 가져가가지고 은행에다 딱 제출하면 그 압류된 것에서 그 최저 생계비 185만원을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 너무 신용이 안 좋아. 옛날에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막 얘 때문에 막 얘가 병원에 아파갖고 막 죽겠어. 그래갖고 막 병원비도 쓰고 한 것이 카드도 막 이리 돌려맞고 절로 맞고 해갖고 신용카드가 없어. 그래갖고 그래도 살려다 보니까 일을 해. 요즘에는 또 금융실명제 걔 어떤 김영삼 씨가 만들었지. 금융실명제 누가 만들었냐. 아유, 나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금융실명제는 누구한테 좋다? 있는 사람들한테 좋아. 가진 자들한테는 금융실명제가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이 보호가 돼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그 불이익으로 다가옵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족쇄로 다가와요. 일을 할 수가 없어. 금융실명제가니까. 월급을 옛날에는 내가 신용이 안 좋으면 내 친구 앞으로 받아가지고 친구야 그 돈 주라 이렇게 하고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본인 아니면 그 통장으로 쏴주지 않아. 현찰을 안 주잖아. 월급을. 그 얘기를 나중에 해드리고 지금 삼천 보니까 어쨌든 뭔 얘기하다 지금 그만두냐. 또 잊어버렸네. 그 금융실명제 그거 왜 나왔냐. 뭔 얘기했지? 내가 뭔 얘기했지? 잠깐만. 하다가 또 요즘 그러니까 내가 치매기가 약간 다반사야. 날이 또 새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네. 생각이 아직도 안 나냐? 좀만 기다려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앞으로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럼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잠깐 기다려봐. 그래요. 어쨌든 그 최저시급이라는 게 그 185만원으로 올랐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한마디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버리면 뭐 치고받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뭔가 상대방하고 뭐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안 준다. 이 일을 했는데 안 준다. 당장 먹고 살아도 돈이 없잖아. 당장 그 공과금도 내야 되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돈을 안 주고 있어. 그럼 어찌해야 되냐?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죠. 이 법이라는 것은 강제 공권력인데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그 말에 나온 거예요. 법은 강제성을 띠는 겁니다. 그것이 옳지 않더라도 이? 그래야지 법인 거예요.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달리고 돈 빌려가지고 저쪽에서 막 돈 받으러 오고 막 폭력받고 뭐 옛날 뭐 그런 거 많잖아. 법원을 통해서 딱 판결을 받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이 없어진다. 이제 우리나라도 진짜 요즘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어떻게 뭐 평판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판에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다. 이 금융실명제 때문에 일은 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월급을 받는다니까 뭔가 다른 은행을 통해서 이제 받죠. 자기 명의로.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이 사슬처럼 돼 있어요. 법원이 알면서도 묵인해 주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가 월급을 타야 되는데 자기 계좌로 받아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금융권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이렇게 큰 은행들 1금융권. 여기는 통합전산망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자꾸 뭐 잔고를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모든 통장에 있는 잔고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가입해라. 그러면 이벤트성으로 뭘 주겠다. 근데 그것이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한눈에 볼 땐 좋아. 근데 그렇게 자기 재산이 그렇게 공유가 돼버린다 그러면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안 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신용불량자가 내가 1금융권 이런 큰 데서 내가 월급 계좌를 그쪽으로 했다. 그러면 모든 전산망이 통합이 돼버렸기 때문에 압류가 하나 걸리면 다 걸려버립니다. 바로 압류가 다 걸려요. 모든 은행이. 1금융권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신용불량자분들은 월급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절대 1금융권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런 조합이라든지 한마디로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도 좀 옛날에는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좀 믿을 수가 없어요. 공기업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 금융권 중에서도 이렇게 막 각각의 지점이 있는 거 있잖아요. 농협처럼 각각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의 월급을 압류를 시키려 그러면 압류할 수 있는 압류하려는 쫓기는 것인데 저는 도망가야지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월급을 제대로 받을 거 아니야. 압류를 걸 사람은 당신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요즘에는요 자기 지역에서 통장을 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라도 가서 내가 여기 안성 산다, 평택 산다, 서울 살면서 내가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전라도 가서 통장을 신규화로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 대포 통장 자꾸 그러니까 자꾸 그런 핑계 이런 핑계 대면서 못 만들게 합니다. 직장이 거기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돼야 돼요. 직장이 돼 있거나 직장이 돼 있어도 뭐 해야 되나? 퇴직증명서를 받쳐야 돼. 뭔가 증거 자료를 확실하게 줘야지. 내가 여기서 직장생활 하니까 여기서 월급을 받겠다. 그런 게 있지 않는 이상 절대 여기 살면서 타 지역에 살면서 다른 지역에서 개설할 수가 없다. 은행 개설을.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지혜죠. 그리고 절대 이 신용불량자이신 분들은 카드로 돈을 찾으면 안 돼. 바로 당신을 압류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통장으로 찾는 방식을 하십시오. 그 은행에서 통장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받으세요. 나 이름까지 알려준 사람이 어딨냐? 이 전문가가.
어쨌든 금융실명제라는 것이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자기 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그 가림막이 되고 버팀목이 됩니다. 근데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독이 되는 거죠. 제 생각은, 땡깡이 생각은 그래요. 검은 돈이 좀 밑에서 좀 돌아야 돼. 에? 뭔가 이렇게 누구한테 고마움도 표시하려면 검은 돈, 현찰로 딱 이렇게 검은 돈도 조금 주고, 이 밑바닥에서 뭔가 좀 왔다 갔다 그 도는 그런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세상이 살만나고 재밌어집니다. 근데 금융실명제 가지고 나중에 금융실명제에서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칠 텐데, 너무 이렇게 네 것 내 것을 이렇게 본인 이래버리면 우리가 전화상으로 뭘 물어봐도 어째요? 본인이냐고 처음 물어보잖아. 그게 다 금융실명제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본인 아니면 얘기 안 할래요? 그지랄하고 자빠졌네. 본인 아니래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고 그런 내용이면 얘기해줘.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본인 연병 천병을 할 것이냐. 상식적으로 좀 뭔가 융통성 있게 하자. 어쨌든 오늘 저 설명은 오늘의 그 제가 얘기했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약을 해드리면, 공무원들이 한번 들어갈 때는 그렇게 자기도 힘들게 들어가가지고 들어갔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탱자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본 사람들은 거의 그렇더라고. 우리 대덕면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안성시는.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 대덕면에 문모 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포상도 좀 주고 그래라. 그리고 안성시는 왜 자꾸 저 신호등을 안 고치냐? 나 이유를 모르겠네. 아니 왜 안성시장에 거기 왜 신호등이 깜빡깜빡거리고 왜 안 고쳐? 그러다 사고 나겠다. 안성시장님 뭐 하시나 몰라. 저 안 부르고 계속 이렇게 난리 칠 건데, 땡깡 부리고. 그거 서로 먼저 가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신호는 고쳐야 되고, 이번에 포트홀로 인해서 차량 파손도 많이 되는데 이런 것도 빨리빨리 좀 처리 좀 해주고. 어쨌든 안성시는 개선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좀 부족한가? 좀 예산 좀 많이 좀 책정을 하려면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뭔가 좀 애 좀 낳고 그러면 돈을 한 발대 준다 그래. 한 푸대 한 3천만 원 준다든지 뭔가 인구를 좀 끌어오라고. 또 그런 게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 어쨌든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고, 최소한 저 신호등은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 에?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저는 법 없이도 살아요.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법을 통해서 할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요즘에는 이제 옛날 그 주입식 교육 갖고는 안 돼요. 옛날 뭐 외우고 시험 봐갖고 합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런 거 전혀 몰라도 돼. 얼마만큼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정보에 받아. 월드와이드웹, www. 이렇게 월드와이드 그런 약자 있지 않겠습니까? 정보의 바다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누가 정확한 정보를 빨리 검색을 해서 그 정보와 싸움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득을 취할 수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제는 머리에 뭘 담아가지고 한다는 건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점점 이제 AI가 점점 발전을 해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건 필요가 없어요. 농사도 다 기계가 다 져버리고. 지금 벌써 경비 아저씨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다 무인 경비잖아, 무인 경비. 지금 굳이 경비를 두는 그런 회사들은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냥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무인으로 해버리면 끝나. 컴퓨터로. 점점 이제 사람의 일자리는 없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그 기본적인 생계비를 줘야 된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연금법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어쨌든 저 기본적으로 한 50만 원씩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 모두 뭐 최소한 40세 이상부터 해갖고 40세 이상 돼갖고 그 취직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도 없으면은 40세 이상이 되는데 취직은 둘째 치고 자기가 능력이 되고 경력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돈 있고 사업하면 되지. 근데 또 살다 보니까 형편도 안 좋고 또 그 형편이 계속 또 지속되다 보고 몸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많잖아. 그러면 40대 이후에 너 그때까지 돈 안 벌고 뭐 했냐? 웃겨 자빠졌네.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따위 소리를 해.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그런 그 사정이 있다. 개인사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었네 못 벌었네 그걸 떠나가지고 그럼 40세 이상 됐을 때 어디 새로 신입으로 들어간다 쳐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땡깡이는 되지. 땡깡이는 어디에다 떨어뜨려놔도 어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되지. 근데 일반인은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유교 사상에 젖어가지고 아이씨 내가 어린 사람 밑에서 어떻게 일을 해. 아이씨 죽었으면 죽었지 그거 못하겠다 그래. 그럼 돈 없으면 사업도 못해. 나는 밑에 가서 일도 못해. 집에서 쳐 자야 돼. 술 먹고. 그럼 누가 고생이냐? 마누라가 고생이지. 자기 술 드셔야 되는데 마누라가 월급 조금이라도 타면 야 술 먹을 거야. 그러고 가정 막 칼부림 나잖아. 그럼 이 40대를 어떻게 놀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낼 것인가? 40, 50대를. 저 그런 것 좀 연구 좀 해봐라. 에이? 물론 젊은 층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젊은 층들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기본 안정자금을 줘야 된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안정자금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잘 살든 못 살든 그렇게 기본적인 것을 딱 주고 3년 동안인가 2년 동안이나 해가지고 월세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독립할 수 있도록 뭔가 국가에서 나서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씩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이 땡깡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 제가 그 말이 좀 길었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좋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많이 눌러. 그렇게 해서 제가 한 120억만 벌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물론 저 먹고 저도 좀 먹고 어디 단체에다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도 이렇게 동대문 이런데 서울역 이런데 가면 그 누구도 안 도와주게 생긴 그런 노숙자씨, 에이? 누구 막 코딱지에 코가 묻었냐, 똥이 묻었냐, 머리는 산발이고, 모든 걸 이렇게 포기하고 들어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도 안 도와주는 사람들 밥도 사드리고, 그 밥을 뭐 식당 가서 사드리는 게 아니라, 편의점 도시락 좋은 거 있잖아. 대표가지고, 그 소주 한 병 또 묵어야지. 그 바깥에서 있는데, 소주가 제일 중요하지, 밥보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소주가 더 좋아. 당장 오늘 죽어도 소주 먹고 죽을 거야. 뭐 이런 거지. 저 그렇게 가끔 이렇게, 나름대로 제 형편대로 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그렇게 나락에서 떨어질 수 있고, 정신이 무너지면 사지 멀쩡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육신은 쓰레기, 껍데기가 불과해요. 여러분의 그 정신이 해맑아야 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그 사람들도 다 국민의 일원이다. 단지 그 사람들 당신네들은 욕을 할 건덕이 없는 거야. 당신이 뭔데? 그 사람을 뭔데 하대하고 욕을 해. 당신 뭐 도와줬어? 그런 사람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더불어 살자. 제 땡깡의 생각입니다. 같이 한 세상 사는 거 부자든 가난하든 하늘 아래 땅이 있고 그 땅 안에는 내가 주인공이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